각각의 종류에 따른 치료 방법도 있지만 사실 한 부위에 딱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잡티 색소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잡티 색소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잡티는 사실 의학용어가 아닙니다. 색소 침착들을 싸잡아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잡티 색소의 치료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티는 다양한 색소 질환들을 포함하지만 피부과 전문의들끼리는 사실 암묵적으로 표면성 색소 질환들을 싸잡아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의료인분들이 봤을 때는 표면성인지 아닌지 감별이 당연히 불가능하고 색소 침착이 있는 부위들을 포괄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면형, 표피형과 신부형, 진피형으로 나누겠습니다. 벽돌이 쌓인 벽을 피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박혀져 있는 깨랑 콩 같은 것들이 멜라닌, 즉 색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잡티가 표면형, 즉 표피형인 경우에 벽의 표면 쪽에 깨가 박혀 있는 경우에는 즉 멜라닌이 표면 쪽에 존재하는 것으로 표면 부분을 살짝 날려서 깨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들이 보통 첫 번째 CO2 어빔 레이저로 깎는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IPL로 딱지를 생기게 해서 날린다거나 세 번째 Q-스위치 엔디아그 532 파장대 레이저나 아니면 루비 레이저로 딱지를 살짝 만들어서 날려볼 수 있습니다. 즉 각종 레이저 방법으로 표면 쪽에 색소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점은 색소와 함께 주변의 정상 피부 조직들도 어느 정도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조직이 잘 아무는 과정이 중요하며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술 이후에 손상받은 정상 피부 조직이 아무는 과정에서 색소 침착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잡티가 신부형, 즉 진피형인 경우입니다. 벽의 신부 쪽, 깊은 쪽에 깨가 박혀 있는 경우, 즉 멜라닌이 신부 쪽 안쪽에 존재하는 것으로 치료가 표면 쪽처럼 다 날려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색소를 표면 색소 날리듯이 깎아버리는 경우에는 데미지를 받는 주변 정상 조직들이 깊고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 조직들이 아문 과정에서 색소 침착을 다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세포들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주도록 깊게 들어가는 파장대 레이저를 선택해서 저출력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치료하는 방식을 해야지 깊은 쪽 색소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레이저 토닝입니다. 토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톤을 균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톤을 균일하게 한다는 것인데 색소가 침착이 있는 부위를 레이저 토닝이라는 방법으로 주변 정상 피부와 균일하게 해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의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레이저가 조사가 되는데 일단 깊은 층의 색소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파장이 긴 레이저, 즉 깊숙하게 들어가는 레이저가 선택되어야 하고 그리고 멜라닌에 대한 흡수율이 적절해야 되는데 무조건 멜라닌, 즉 색소에 대한 흡수율이 높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심부로 들어가기 전에 표면에 있는 색소의 우르르 레이저의 에너지가 먹게 돼서 깊이 투과가 될 수 없으므로 아이러니하지만 멜라닌의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적절한 파장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064나노미터의 파장대를 내는 Q-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형태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현재는 레이저 토닝에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정상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게 낮은 출력으로 두 번째, 깊이 들어가는 파장대로 세 번째, 횟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치료하는 방식이 레이저 토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톤이 하얘서 잡티 색소가 잘 보이긴 하지만 외부 자극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의 출력을 좀 높여서 뻥뻥 때리더라도 레이저에 의한 색소 침착 없이 잘 치료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의 경우에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굉장히 잘 생기지만 피부톤이 어두워서 색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색소가 백인들처럼 잘 보이긴 하는데 색소 침착은 또 잘생기는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색소 치료가 많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한국인이어도 친구들이랑 같이 속초를 놀러 가도 저만 타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해보면 피부가 잘 탄다는 것은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가 자외선이라는 자극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을 더 잘 만들어내는 일종의 우리 몸의 보호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인 중에서도 얼굴톤이 더 어두운, 더 잘 타는 사람은 이러한 자극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더 잘 만들어내는 것이고, 레이저 치료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레이저라는 자극이 피부에 같은 손상을 줄 경우에도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더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잡티 치료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각각의 종류에 따른 치료 방법도 있지만 사실 한 부위에 딱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미병변 위에 흑자가 떠 있는 경우, 흑자 위에 평평사마귀가 떠 있는 경우처럼 혼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병변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피부 표면에 나타날 수 있는 병변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평사마귀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고 잡티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통 갈색에 살짝 윤기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사람에 따라 살색에 가깝거나 오히려 살짝 저색소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진단이 쉽지가 않을 수 있고, 주변으로 번지거나 크기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제거가 꼭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는 레이저 제거입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표면을 날려버리는 시술을 해야 합니다. CO2나 어빔 레이저를 사용해서 깎거나 다른 표면 색소를 날리는 레이저로 딱지를 날리는 방법으로 제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방은 바이러스라 주변으로 번지기 때문에 발견되었을 때 최대한 조기에 레이저로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한 번의 접촉으로는 옮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수건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 만성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검버섯입니다. 검버섯은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표면이 살짝 윤기가 되어 있는 형태를 띱니다. 햇빛 노출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얼굴에 호발하고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40에서 50대 이상에서 주로 관찰이 됩니다. 대표적인 치료로는 레이저 제거인데, 앞에서 평평사마귀와 마찬가지로 표면을 제거하는 레이저 방식으로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방은 여러 가지 알려진 원인 중에 햇빛 노출이 대표적이므로 햇빛 차단을 잘 하고 선크림을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근깨입니다. 주근깨는 경계가 명확한 작은 갈색 반점들이 햇빛 노출 부위에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피부가 비교적 하얀 사람들에게서 잘 생기며 어렸을 적부터 생기는 특징을 가집니다. 치료는 표면성 색소를 제거하는 레이저 방식, IPL이나 Q-스위치 532 레이저, 루비 레이저 등등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흑자입니다. 햇빛이 많이 쬐어지는 부위에 생기는 경계가 명확한 갈색 반점입니다. 자, 첫 번째, 일반적인 단발성 흑자의 경우에는 표면의 색소를 제거하듯이 치료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번째, 다발성 흑자들, 예를 들어서 센트로페이시알 렌티지노시스와 렌티지노시스 프로푸사 같은 경우에는 볼 때는 표면성 잡티처럼 보여서 잡티 빼듯이 레이저로 깎아서 빼거나 딱지를 확 생기는 방법으로 했다가 짙어져서 오거나 함몰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발성 흑자와는 좀 다르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색소성 모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작고 동그란 점입니다. 선청성과 후천성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후천성에 해당됩니다. 레이저로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밀입종, 비립종, 한관종 것입니다. 밀입종인 경우에는 표피에 작게 생기는 낭종으로 주로 1mm 내외의 작은 흰색이나 노란색 공 모양의 주머니로 안에는 각질이 차 있는 형태를 띱니다. 피부의 얕은 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레이저로 작게 구멍을 낸다거나 바늘로 구멍을 내서 안에 있는 각질을 빼내어 주거나 레이저로 각질까지 통째로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한관종은 땀샘에서 기원하는 양성 종양으로 비립종에 비해 더 깊은 부위에 생깁니다.
생기는 부위는 눈 주위를 포함해서 뺨, 이마와 같은 부위에 호발을 하고 치료는 깊이가 깊음으로 튀어나온 능선만 제거해 줄 경우에는 다시 재발하거나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좀 더 깊숙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눈 주변에 주로 생기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늘로 찌른다고 나올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도 근원이 되는 땀샘을 같이 파괴가 돼야지 재발의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는 피지샘 증식증입니다. 피지샘에서 기원하는 질환으로 얼굴의 노란색에서 살색빛으로 크기가 다양하고 피부가 지성인 사람들에게서 잘 관찰됩니다. 피지샘이 말 그대로 증식해서 생기는 것이므로 작을 때는 잡티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치료는 일반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깊게 치료를 해야 하는데 피지샘의 크기를 줄이는 전처치를 한다거나 피지샘 파괴술 등을 시행해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8번째는 염증 후 색소 침착입니다. 염증 후 색소 침착은 뾰루지나 여드름이 생겼다가 아문자리나 손으로 건드렸던 부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 생기고 그 이후에 색소 침착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색소가 표면보다는 심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바르는 연고와 레이저 치료를 해야 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원리 중에서 심부 쪽의 색소를 깨뜨리는 레이저 토닝 방법으로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9번째는 후천성 양측성 오타양 모발, 즉 에브놈입니다. 보통 20대 이후에 생기고 양측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기미와 굉장히 시기적으로나 모양이 비슷합니다. 위치는 광대, 관자놀이, 눈꺼풀 위, 콧망울, 이마와 같은 위치에 주로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는 레이저 치료로 시간이 표면성 색소 질환에 비해서 여러 회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기미에 비해서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자, 10번째는 기미입니다. 기미는 양측성으로 생기는 색소 침착으로 유전성이 다른 색소들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기미와 이 에브놈의 감별 포인트는 기미는 하얀 식탁보 위에 간장 국물린 것처럼 약간 널대대하게 미만형으로 퍼져 있는 형태를 보이고 에브놈은 작게 동글동글 모여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미의 대표적인 치료는 레이저 치료, 트라넥삼산 같은 먹는 약, 그리고 바르는 연고, 비타민 관리, 보습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복합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방법은 당연히 자외선 차단과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제를 사용을 하고 만성적인 압박이나 자극들을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잡티색소의 치료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 후에 알맞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